안녕하세요. 장희진입니다.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안전여행 오디오 가이드 사업에 함께하게 되어 더없이 기쁜 마음입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에 위치한 밀라노는 이탈리아의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한때 필란체 베네치아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의 독립을 준비하기도 했던 곳으로 이탈리아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편의 직항 항공편이 있으며 경유를 통한 다양한 항공을 이용해 밀라노로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도쿄, 뉴욕, 파리 등과 함께 세계 패션을 이끌고 있습니다. 150만 명가량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현대화된 도시입니다. 말펜사와 리나테 공항을 국제선 공항으로 이용하며 근교의 베르가모 공항을 이용하여 다양한 저가 항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역인 밀라노 첸트랄레역이 있으며 가리발디역 등이 철도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부터 시작된 도시의 역사는 기원 후 239년에는 서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어 402년 수도가 라헨나로 천도할 때까지 서로마 제국의 수고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기도 하며 종교의 중심지 역할도 수행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세개의 지하철 노선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관광지는 지하철을 이용해 다닐 수가 있는 도시입니다. 역 간 간격이 좁은 것이 특징이며 대중교통 티켓은 지하철역의 자판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시내 곳곳에 위치한 타바키 혹은 바 등에서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도시인 만큼 소매치기와 퍽치기 등이 횡행하고 있으니 소지품 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무언가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적인 유럽을 느낄 수 있는 이곳 밀라노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세요. 밀라노 중심의 북동쪽에 위치한 중앙역은 이탈리아 전역 간의 열차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을 연결시키는 수많은 열차들이 드나들고 있으며 스타치오네 첸트랄레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지나고 있으며 주변은 신식 건물의 고급 호텔과 중저가형 호텔이 밀집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된 웅장한 건물의 1층은 여행 안내소, 짐 보관실, 마트 등이 위치해 있으며 2층에 플랫폼과 작은 스낵바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목적지에 따라 중앙문과 동문, 남문 등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소매치기로 악명 높은 이탈리아에서도 소매치기 우범지대로 분류되어 많은 경찰 병력이 순찰을 하고는 있지만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니 반드시 소지품 관리에 주의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제공의 즐거운 오디오 가이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1809년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나폴레옹의 지시로 예수의 수도원 건물을 이용해 만들어진 브레라 미술관은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대표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술관뿐만 아니라 국립도서관, 천문관측소, 식물원, 미술 아카데미 등이 함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란체스코 야에치의 키스, 까라바조의 엠바뉴의 저녁 식사, 라파엘로의 성모 마리아의 결혼, 만테냐의 죽은 예수 등의 작품들이 유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건물에는 큰 손상을 입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작품들의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베네치아파의 작품들도 다수 전시되어 있으며 수도원으로 쓰이던 건물이라 그런지 종교화를 감상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정복자에 의해 개방된 미술관, 전쟁의 아픔이 있는 이곳 미술관에서 다양한 절정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번 느껴보세요. 밀라노 중심부에 위치한 스칼라 극장은 1778년 개장되었으며 살리엘리의 작품을 시작하여 베르디의 오베르트, 푸치니의 나비 부인 등 이탈리아 유명 작품들의 초연 공연작으로 유서 깊은 극장입니다. 최고 수준의 성악가 공연장으로도 사용되는 이곳은 한국의 김동규 선생님과 조수미 선생님의 공연도 진행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 파괴되는 아픔을 가지기도 했지만 1946년 복원되어 다시 오페라 극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빈의 오페라 하우스, 파리의 가르니에 오페라와 함께 유럽의 3대 오페라 극장으로 꼽히고 있는 이곳은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입니다. 공연이 없을 때에는 오페라 박물관과 내부 겨냥을 할 수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페라는 격식을 중요시하는 하나의 종합예술입니다.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의상은 퇴실 조치를 당하거나 입장이 거부될 수 있으니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이름을 가진 이곳은 두오모를 마주보고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밀라노 최고급 호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최고가의 패션 매장들이 들어서 있으며 밀라노에서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 맥도날드가 들어서 있습니다. 십자 모양으로 일직선의 두 복도가 교차하는 가운데 지점에는 높이 47m의 둥근 도명 천장이 있습니다. 그 도매 아래에는 황소의 타일 모자이크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 황소의 중요 부위에 뒤꿈치를 넣고 한 바퀴 돌면 행운이 온다고 해서 황소의 그곳은 다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개선문 같은 입구를 지나 좌우로 늘어선 고급 상점들과 카페들은 밀라네제가 된 듯한 기분을 들게 해줍니다. 갤러리아란 회랑을 뜻하는 이탈리어로 한국에서는 고급 백화점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어 왠지 모를 친숙함이 들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패션을 자랑하며 패션을 이끌어가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만 쇼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가 많으니 이곳 역시 소매치기 주의구역입니다. 다들 물건 잘 챙기시고 웅장한 모습을 보느라 주의를 게을리하시면 언제든 소매치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밀라노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이곳 두오모는 14세기 건축되기 시작한 고딕 양식의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5세기경에 만들어진 스테인드 글라스가 멋스러움을 자랑하고 있는 내부는 자연 채광을 통한 조명으로 어두운 느낌을 줍니다. 건물 입구에 위치한 예수동상의 종아리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고 하여 예수님의 종아리는 달아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으며 성당 꼭대기에는 황금빛의 마돈나를 세워두어 웅장한 건축물을 더욱 고급스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135개의 삼각탑이 있는 외부는 고딕 양식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0여 개가 넘는 성인들의 동상은 이곳의 종교적인 성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옥상은 엘리베이터 혹은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갈 수 있으며 이곳에서 바라보는 밀라노의 전경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터파크 투어의 정보에 따르면 이곳 두오모 광장에는 비둘기가 상당히 많으며 이 비둘기를 이용한 먹이 강매와 기념 촬영을 빙자한 사기가 빈번하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내 중심에 위치한 높은 성벽과 그 벽을 둘러싼 물 웅덩이를 가진 웅장해 보이는 이 성은 1450년 스포르차 가문에 의해 재건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둘러싸인 성벽 옆으로는 많은 나무와 벤치가 있는 샘피오네 공원이 밀라노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성 내부에는 중세의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조각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피에타 론다니니라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중세시대의 가구도 전시되어 있으니 밀라노에서 여유로운 일정을 가지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경이 아름다운 이곳은 인터파크 투어의 안내에 따르면 주변 공원에서 추객들과 약에 취한 사람으로 인한 범죄가 일어난다고도 하니 가급적 늦은 밤 주변 관광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있는 성당으로 유명한 이곳은 건축 자체만으로도 유명합니다. 프레스코 기법이 아닌 유화로 그려진 그림으로 훼손이 무척 심해 1999년 무려 20년을 거친 복원을 마쳤다고 합니다. 유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만찬을 다룬 내용의 작품은 많은 방식의 종교화에 이용이 되었으나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니라 라는 말에 놀라는 12제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으며 소실점을 이용한 원근법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가장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예약을 미리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밀라노의 수호 성인으로 추앙되는 성 암브로조에 의해 축조된 성당입니다. 11세기 대대적인 개축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으며 로마네스크 양식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면 전면부에 2개의 회랑이 돌출되어 입구로부터 외부로 연결되어 있으며 2개의 종탑이 성당의 후면부에 위치하고 있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오색이 모자이크로 꾸며져 있으며 암브로노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배당의 전면부에 배치되어 있는 제단은 금박으로 꾸며진 지붕이 있으며 적색 대리석으로 기둥을 준비하고 제단 자체는 칠보와 보석 황금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암브로조는 로마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주교가 되고 이후 교회의 지위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종교적 예술품에서는 각 인물을 상징하는 도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베드로 성인은 열쇠, 사도 바울은 칼, 성모 마리아는 적색 망토 등이 있는데 암브로조의 도상은 책, 펜, 벌집 등이 함께 등장합니다. 밀라노의 숨겨진 명소 산탐브로조 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탈리아가 낳은 최고의 천재. 1953년 개관한 이 박물관은 다빈치의 예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과학자, 개발자, 연구자로서의 업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00점 이상의 다양한 전시품이 철도, 항공, 해양교통관 등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피렌체에서 예술에만 전념하던 다빈치는 30살의 나이로 밀라노를 이주하여 다방면의 열의를 보이며 연구와 학업에 정진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등 예술작품도 병행한 그는 인체의 부도를 비롯하여 비행장치, 낙하산, 증기기관 등 실로 다양하고도 시대에 앞서가는 발명품들을 연구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실제로 만들어진 물건은 얼마 되지 않지만 천재성을 가진 인물이 자기관리와 노력까지 겸해져 수많은 역작을 남겼습니다. 밀라노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50분가량 이동하면 나타나는 꼬모 호수는 유럽에서 가장 깊은 수심을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휴양지입니다. 까보르 광장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을 타고 맑은 날씨의 호수를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영국의 시인 셸리는 모든 아름다움을 초월한 곳이라는 말로 이곳을 극찬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르나떼산 정상에서 둘러보는 알프스 산맥의 모습은 셸리의 극찬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밀라노는 사실 다른 유럽 대도시에 비해 역사적인 관광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구경하며 전형적인 북부 이탈리아인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친절이나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주의하시면서 즐겁고 안전여행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해외여행 안전 오디오 가이드 투어를 전해드린 킹콩 엔터테인먼트 장희진이었습니다.